어제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한 청문회, 자정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끝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됐다 말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제주 4.3 사건이 좌익복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구판, 불법 파업엔 손배폭탄이 답 등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야당 측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석 씨도 네. 본인이 그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서 면접을 볼 때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근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그러는 한 게 겁니까? 아니고 일본이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일부러 인사를 해서 국민들 열받게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그럼요. 태도는 이게 도대체가.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그러니까 수가 우리 없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저분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다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인 거예요, 선조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그러니까 나라에서 태어난 이게 희화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 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국이 우리는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네. 여러 가지 유추가 돼요. 그래서 독도를 치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고, 굴욕개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국절 자체도 48년으로 얘기하면서 일제치하의 부분은 정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던 근대화론의 은인이고. 나는 이진숙 씨에게도 물어보면 거기도 일본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괴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진숙, 김영석, 김문수 이 일련의 인사 상황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은 뭐예요? 지금 이제 그걸 대답을 안 그걸 하네. 이렇게 국회의원이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 저는 이게 질문하는 의원이 한심하다 봅니다. 왜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대한민국이죠. 네. 그러면 1910년부터 45년까지 네. 그럼 이게 그때 조선족이 국적입니까? 우리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이 국적입니까? 그때 당시 국적을 뭘로 국적이 해야 되냐? 뭡니까? 그러면? 무국적자입니까? 국적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지금 아니 국적이 45년까지 그때까지 우리 45년까지도. 한일 병합이 되고 네. 45년까지 국적이 1392년에 건국된 조선 국적이냐고요? 조선 국적이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국적입니까? 네. 대법원 인정했어요. 아니면 이게 일본 국적입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아니, 인정했다니까. 제 말은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국적을 다 관리할 정도로 모든 게 영토 국민 주권을 완비한 이런 행정력이 게 있었느냐? 그게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모든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불행한 역사도 있고 이게 찬란했던 역사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소련도 이게 열 몇 개 나라 합칠 땐 소련이고 지금 분리되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그다음에 1919년 혁명이부터는 소련 국적이에요. 지금은 독립해서 우크라이나 국적이에요. 지금 네. 아일랜드 사람도 영국에 병합됐을 때는 영국 국적이에요. 지금 독립하면 아일랜드 국적이에요. 네. 이거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을 왜 묻느냐? 그러니까 본인 대답해 아니 보세요. 저도 일제시대 때 국적이 그러면 우리 창씨개명이 90% 되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이기도록 노력해야지. 부끄러운 역사에서 미화해서 그러면 이게 조선 국적이다.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의 국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내줬으면 부끄럽지만 뺏겼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뺏기는 것도 아니죠. 부끄러워하고 우리 이기려고 노력해야 힘이 없으면 그게 뺏기잖아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서정호 칭탈의 역사, 일단 서정호 칭탈의 변호사가 역사를 이런 그거를 질문을 그런 식으로 자, 자, 자. 하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뉴라이트. 아까 지금 서정호 변호사도 네. 지금 그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제국주의 있네요. 아니고 저희 할머니 네. 할아버지 네. 해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까지 우리 할아버지 법적- 할머니 국적이 네. 뭐냐고 창씨개명하고 법적인 국적은 인정해야죠. 일본이 인정할 거 인정한다고요? 맞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고 법적으로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왜 물어보냐고 지금 수준 분쟁 이하라는 말씀이신 싸우자고 거고. 물어봅니까? 네. 그게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문제하고 이렇게 노동부장과는 무슨 놀랍도록 야. 기괴해졌다. 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럽니까라고 방송에서 말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신 아, 거죠? 지금 저는 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동안 숨어 있었는지 그동안은 그런 말이 왜 안 숨어있진 않았어요. 나왔는지 제 집안은 난 이해할 수가 소장농 없어요 지금. 진짜 저희 진짜로. 집안에는 면장 개장하면 소장농밖에 없은 아,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개장하고 아니, 보면 과장한 집안도 아니에요. 소장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제국주의가 가진 그 논리를 본인들이 네.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왜 이러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답해야 그게 맞는 답이라고? 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 대한민국.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정체성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의 자주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국적은 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그래야죠. 했었어야 된다는 왜 말씀이신 일본 거죠? 국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제가 국회에 네. 가면 이래 질문할 것 같아요. 후보님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기고 뭐 극복할 수 일본이 벌써 있겠습니까? 이겼죠. 뭘 그 이기고 후보님이 극복을 왜 해요 아니 지금? 후보님이 그 방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서 성일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네. 방안이 뭡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질문을 좀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말장난하듯이 국적이 어딥니까? 이거가 싸울 국회가 이렇게 비생산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혹시 그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혹은 이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뭐 국무위원 등으로서 전 국민적인 감정 역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뭐가 더 합당한가를 떠나서 전 국민이 듣는 이 방송이든 혹은 뭐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국민적 감정도 이제 뭐 이념에 따라 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 같으면 답을 굳이 묻는다면 그런 질문도 유치하지만 제 같으면 이게 송기정이 그 예를 들면서 네. 우리 송기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일제히 그 침략에서 일장기를 달고 네. 베를린 올림픽에 그 나갔은 마라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나는 한가의 기적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일본을 더 이기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안 겪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했을 것 같아요. 궤변이고요. 그러기에도 궤변이고 정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라고 국적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라이트의 판단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다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민 근대화론, 그 다음에 일본이 국적이었다. 우리가 당시에. 네.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역사 좋아하시니까. 1919년부터 40년 임시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명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보내요. 일본에. 네. 그게 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 나라로 그때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고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제징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당시에 일본 국적을 부인해요. 네. 왜냐하면 불법 침탈이었기 때문에 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뭐 영토, 국민 주권 그 얘기 하잖아요.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과 주권이 있다고 되면 네. 국제법상도 그걸 나라로 인정하는 게 판례예요. 변호사님 나보다 더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 더 해야 되나? 네. 끝으로 짧게만 좀 아, 부탁드립니다. 여성관 때문에. 여성관이요? 와, 맞아요. 들으셨어요? 저 최근에 이걸 보다 깜짝 놀랐는데 네. 이분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격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자격이 없는 게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서울시장 후보 때 합니다. 이게 이런 여성관을 가진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인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여성관도 아주 그 부적절하고 아주 역사관 저급하죠. 뭐 하나 제대로 된 된 게 부분이 없어요. 없다. 기계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판단이셨고요.